안녕하세요. 이곳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겪은 재미있는 경험들을 공유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휴대전화가 울리기에 확인해보니 평소 가볍게 안부를 주고받던 여자 지인이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나 심심해.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느닷없이 메시지가 올 때 은근히 긴장되면서도 반가운 마음이 교차하더라고요. 그 지인이 제게 심심하다고 털어놓았다는 건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거나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신호일 테니까요. 그런데 막상 대화를 시작해보면 상대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거나 질문에 대한 답이 시큰둥하면 어라, 지금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내뱉은 첫 마디가 나 지금 너무 심심해라는 한 마디뿐이라면 어떻게 받아치면 좋을지 고민되곤 해요. 혹시나 내가 질문을 던졌다가 상대가 더 시큰둥해지면 어쩌나 대답이 애매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니까요.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아는 여성이 밤늦게 메시지를 보내와서 나 너무 심심한데 뭔가 재미있는 거 없을까라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무심코 왜 심심한데라고 되물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참 어리석은 질문이었죠. 심심함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도 많고 굳이 이유를 따져 물을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죠. 그 질문의 상대는 글쎄 그냥 심심한 거지 뭐 정도로 대답했고 저도 딱히 돌려막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끊기고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렸어요. 당시에는 제가 방법을 전혀 몰랐던 거죠. 여자분이 먼저 말을 걸었다는 건 일단 관심의 표시이자 대화를 통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표시였는데 제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심심하다고 말할 때 가장 원하는 건 흥미로운 주제 혹은 감정을 나눌 대상이에요. 그런데 왜 심심해라는 식으로 다시 질문만 던지면 상대는 이 사람과 대화해봤자 재미가 없겠군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혹시 지금도 가끔 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지라며 난감해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사실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심심함을 달래줄 수 있는 흥미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심심하다고 했으니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까 혹은 심심하다니 그럼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같은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세요. 또는 내가 아까 봤던 재밌는 영상을 설명해 주고 싶은데 들어볼래? 이런 식도 괜찮습니다. 결국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기분과 감정을 어떻게 들어주고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예요. 무작정 질문만 늘어놓으면 상대는 더욱 시들해질 수 있거든요. 내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전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가 이 사람 뭔가 준비되어 있네라는 호기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제 경험상 상대가 먼저 나를 찾았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호감이 생겼거나 적어도 편안한 대상으로 느꼈을 확률이 높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흥미로운 주제로 끌고 가는 게 핵심인 셈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순간적인 당황으로 단답형 대답만 주고받게 되면 어느새 대화는 메말라 버립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심심해라고 하면 내가 그래 나도 요즘 별일 없어서 심심하다 같은 식으로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게 진실일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하면
이 사람과는 아무 말도 안 통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오히려 거기서 심심하다니. 그럴 땐 내 농담을 들어줘야지 하면서 조금은 과장된 표현으로 이야기의 물꼬를 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방금까지도 엄청난 모험을 하고 왔는데 이야기 들어볼래 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해서 웃음을 유발했던 적이 있어요. 아는 여성분이 지금 할 일이 없어서 멍 때리고 있어라고 하기에 제가 멍 때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주를 떠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농담을 했어요. 그러자 상대가 웃음을 터뜨렸고 그 뒤로 맞아 내 마음이 지금 우주를 항해 중이라 너무 넓어서 아무것도 못 잡겠어라고 맞장구를 쳐주더라고요. 대화라는 건 이렇게 서로의 말에 살짝의 재미를 추가하거나 감정을 보태주면 훨씬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재치 있는 답변을 하기란 쉽지 않죠. 게다가 어색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나 심심한데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가 고민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심심하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천금 같은 기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대가 나에게 대화를 열어두었다는 뜻이니까요. 이럴 때 조금의 용기만 낸다면 분위기를 완전히 내 쪽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제가 아는 친구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더군요. 여자분이 나 지금 너무 심심해서 미치겠어라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 친구는 심심할 땐 나를 불러야지. 나 심심 전문가인 거 몰랐어라고 재치 있게 답했어요. 갑자기 등장한 심심 전문가라는 표현 때문에 상대가 피식 웃으며 그럼 전문가님께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이야기로 연결됐습니다. 사실 대단한 테크닉은 아니지만 거기서 중요한 건 상대가 이 사람 재밌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듯 상대가 먼저 말을 걸어왔고 그 내용이 나 심심해라는 가벼운 호소라면 이를 딱딱하게 받아치기보다는 살짝 유머와 자유로운 상상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웠던 점이라면 단순한 질문에 질문으로만 되받아치면 대화가 금세 가라앉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왜 심심해 대신 이럴 때 우리 뭐라도 해볼까 하는 식으로 제안하면 어떨까요? 그게 뭐든 예를 들면 오랜만에 추억의 게임 얘기를 해볼까라든지 나 오늘 이상한 꿈 꿨는데 들어볼래 같은 식으로요. 적어도 상대가 나 심심해라는 말을 꺼냈다면 그 마음 한켠에는 누가 내 심심함을 달래줄까라는 기대가 스며 있습니다.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려면 내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꺼내는 능동성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할 수 있지만 한두 번 시도해보면 점차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대화를 잘 이어가지 못해 이런 기회를 여러 번 놓쳤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걸어와도 반응이 밋밋하다 보니 상대가 흥미를 잃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죠. 시간이 지난 뒤에야 깨달았지만 심심함이라는 건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유로운 상태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때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드럽고 재미있게 상대와 소통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상대가 건네는 말에 대해서 즉각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살짝 덧붙여주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컨대 심심해라고 할 때 단순히 왜라고 묻기보다는 심심할 땐 마음 한쪽이 텅 빈 느낌이 들지 않나. 그런 텅 빈 느낌에 무언가를 채워 넣으면 신나겠지. 이런 식으로 제 해석을 살짝 보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하고 흥미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만의 관점을 드러내 줄 수도 있죠. 그리고 꼭 유머만이 답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진지하게 감정을 나누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심심함 뒤에 숨은 감정을 꺼내볼 수도 있죠. 오늘 좀 고독한 기분 들어.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가 봐 라든지, 뭔가 의욕이 안 생겨서 답답했는데 그냥 누군가와 수다 떨고 싶었어. 같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면 생각보다 큰 공감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가끔은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죠.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 당장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심심하다고 말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내 관심사가 무엇인지, 혹은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르는 사소한 생각도 좋으니 먼저 꺼내보는 게 좋습니다. 가령, 아까 밥 먹다가 갑자기 옛날 만화책이 생각났는데, 혹시 그런 거 좋아하냐고 묻거나, 오늘 아침에 들었던 음악이 너무 좋아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다고 말해보는 식이죠. 이런 일상적인 디테일들이 의외의 공감대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로 대화를 길게 이어간 적이 있었어요. 상대가 오늘 하루 별로 한 일이 없어서 심심하다며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가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과연 우리는 어떤 때에 가장 행복함을 느낄까라는 철학적인 물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답장을 보냈죠. 이럴 때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나 요즘 좀 진지한 생각에 빠져 있거든. 혹시 같이 얘기해 볼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상대가 의외로 엄청 호기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다소 진중한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무려 몇 시간이나 서로의 삶과 생각을 나누게 됐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런 대화를 좋아하는 건 아니죠. 때로는 가벼운 농담이 통하는 상대가 있고, 깊은 고민 상담을 선호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도할 때는 그 사람의 성향을 살짝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평소 장난스러운 말투를 즐기는 편이라면 심심해라는 말에 지금부터 내가 심심 극복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어. 같은 식으로 재치 있게 반응해 보는 게 좋겠고, 진지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분이라면 사실 나도 오늘 묘하게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서 잘 됐다. 차분히 얘기 나눠볼래라고 접근해 볼 수도 있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대화를 하며 감정을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꼭 큰 반전이나 격렬한 감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상대가 공감하거나 웃을 수 있는 작은 포인트를 계속 만들어주자는 말이죠. 사실 어떤 이야기든지 재미있게 말하면 상대가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심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기대하는 건 결국 색다른 자극이나 감정의 변화를 원하는 순간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가끔은 질문 하나도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심하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상대는 머릿속으로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될 텐데, 그게 친구일 수도 유명인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 요즘 이 배우한테 빠졌는데 진짜 재밌는 영화가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확장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지금 딱히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무작정 누군가랑 놀고 싶었어 라고 말하면서 상대가 조금 더 속내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심해라는 한마디를 통해서도 충분히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펼쳐질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는 이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자꾸 상대에게서 무슨 답을 기대하기만 하고 나는 별다른 주제를 꺼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남자는 소통하기 힘들다라는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상대의 말에 감정을 씌워주고 이야기를 확장해 보려는 시도를 하면서부터 점차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지금 누군가가 심심하다고, 한가하다고 문득 이야기를 꺼낸다면 잘 들어주면서도 살짝 내 생각이나 감정을 보태서 반응해 보세요. 예를 들면 심심하다니. 그렇다면 지금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기괴한 상상을 이야기해 봐도 괜찮을까라든지, 내가 최근에 발견한 작은 즐거움이 있는데 한번 얘기해 주고 싶네 같은 식이죠. 그게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대화를 주도하겠다는 의지와 창의성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와 한층 가까워지기도 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이 대화한다는 건 늘 새롭고 흥미로운 사건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심심해라고 먼저 톡을 보내오는 순간은 완전히 빈 캔버스를 펼쳐놓은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위에 어떤 색을 칠하고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결국 대화를 이어나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물론 어떤 날은 아무리 노력해도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피곤하거나 혹은 정말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집중이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억지로 대화를 늘리기보다는 나중에 다시 편한 시간에 이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라는 건 일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상태와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심심해라는 문장은 하나의 작은 기회이고, 그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에 따라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가깝게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심심하다고 말하는 친구에게 그냥 왜라고 물었다가 대화를 망친 일도 있었지만,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제는 심심하다고 말하니까 나도 덩달아 심심해지는 기분이야. 우리 같이 뭔가 재밌는 걸 발견해 볼래라고 답하며 이야기를 확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한번 웃어주고 그 웃음이 계기가 되어 서로에게 친밀함이 싹 트곤 하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심심함은 오히려 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그 씨앗을 물 주고 햇볕 쪼여주듯이 애정을 갖고 키워나가면 결국 대화를 통해 즐거움을 함께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사람 간의 교감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대화를 실제로 해본 경험이 더해지면 자신감이 붙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 상대가 심심해라고 하면 나도 그래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지금 뭐 해? 라는 식의 뻔한 질문만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대화를 빨리 끝내려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래서 조금씩 고민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 쪽에서 이야깃거리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떠오른 어린 시절 이야기나 최근에 본 이상한 꿈, 또는 친구에게 들은 우스갯소리 같은 것들을요. 그걸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상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같은 이야기라도 나 어젯밤 이상한 꿈 꿨어 라고만 말하는 것과 오늘 새벽에 내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꿈을 꿨는데 진짜 묘했어 라고 말하는 건 차이가 크죠. 전자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만 후자는 상대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이어가는 게 막막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작은 것부터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심심해라고 말한 상대에게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흥미를 보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진짜 별것 아닌 소소한 에피소드라도 좋으니 한번 꺼내보세요. 아마도 상대가 조금이라도 미소를 보이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낸다면 그 순간부터 대화는 흘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친구가 너무너무 지루해서 미칠 것 같다며 메시지를 보냈는데 마침 그날 제가 길을 가다가 봤던 이름 모를 새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꺼냈죠. 오늘 길을 가는데 난생 처음 보는 희귀한 새가 있더라. 혹시 새 좋아해? 라고 말이죠. 사실 그 친구가 새에 큰 관심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냥 한번 던져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상대가 그 얘기에 꽂혀서 어떤 색이었는지, 얼마나 크던지, 날아가는 모습은 어땠는지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대화가 무르익어서 심심한 얘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우리는 그 새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 나누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느낀 건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상대가 큰 흥미를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아무 이야기나 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상대가 관심을 가질 법한 소재를 고민해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평소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상대도 혹할 만한 키워드를 끄집어내면 대화가 훨씬 부드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말할 때에는 되도록 짧게 끊어서 말하기도 도움이 됩니다. 즉,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쏟아내기보다는 조금씩 꺼내면서 상대가 그 사이에 질문하거나 반응할 여지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새를 봤는데 엄청난 색감을 자랑하더라. 나는 처음에 장난감 새인 줄 알았어. 라고 잠깐 멈추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정말 그렇게 예뻤어? 라고 물을 수 있고 그제야 내가 또 말을 이어가면서 무슨 색이고 날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덧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템포를 조절하면 대화를 주고받는 재미가 더 살아나죠. 심심함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군가가 먼저 심심해라고 말을 걸어온다면 그건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싶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잘 캐치하지 못해서 무심하게 대한다면 아마 다음번에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심심해라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관계의 흐름은 다양하게 바뀌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로의 목소리만 듣는 것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가령 통화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아무 말도 하기 싫다면 가볍게 통화를 연결해 놓고 각자 할 일을 하며 종종 한두 마디씩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친한 친구와 이렇게 한두 시간쯤 같이 있었는데 그게 묘하게도 소속감과 편안함을 줬어요. 이렇듯 심심함이 꼭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만 해소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주로 대화를 재미있게 끌어나가는 방법에 집중해 보았는데요. 제가 경험상 느낀 것은 상대가 심심하다고 할 때 더 이상한 질문을 해보는 것도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요즘 문득 떠오르는 이상한 상상 같은 거 없어라든지 만약 너가 동물로 태어난다면 어떤 동물이 되고 싶어 같은 조금은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의외로 그런 질문이 통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상대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면서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혹은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잔잔한 음악을 추천해 주거나 내가 직접 겪은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순간을 이야기해 주면서 감성을 자극해 볼 수도 있죠. 심심함은 단지 지루함에서 오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느끼는 작은 결핍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결핍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서로가 존재하는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상대가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라고 물어온다면 이때 당황하지 말고 평소에 좋아하던 음악, 영화, 책, 혹은 취미 활동 등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요즘 푹 빠진 음악이 있는데, 들으면 진짜 우주를 떠도는 느낌이 들어라고 말한다면, 상대는 그게 뭔데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뭉클해져 같은 감상까지 덧붙이면, 훨씬 더 생생한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상대가 그 음악을 들어본 후에 별 감흥이 없었다고 해도 그 또한 다음 대화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랬구나. 나는 들으면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너는 어떤 부분이 별로였어 하고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또 서로의 차이를 알아갈 수 있으니까요. 대화라는 건 이렇게 다채로운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서 심심함이라는 문제를 계기로 대화를 시작하면 의외의 깊은 주제까지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혹시 그래도 막상 해보면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도 가끔은 말문이 막히고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냥 부딪혀보자 하며 사소한 이야기라도 꺼내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작은 한마디가 큰 흐름을 만들어내곤 하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내 진심, 그리고 상대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보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심심하다고 말하는 순간은 누군가를 향해 조용히 시선을 돌리는 순간이잖아요. 나 좀 봐줘. 나랑 얘기 좀 해줄래 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거니까요. 우리가 그 요청에 응해주며 작은 즐거움이든 큰 공감이든 하나라도 건네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우리와의 대화를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마세요. 심심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뜻, 즉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누군가와 감정을 공유하고 싶다. 그냥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같은 의미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의 생각과 웃음, 혹은 잠깐의 설렘이나 위로가 교차할 때 우리는 서로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의 차이를 굳이 따지자면 결국 얼마나 재치 있게 혹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상대의 심심함에 공감하고 반응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한두 마디 만에 딱 끊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간단한 장난조의 말로 분위기를 풀어서 두 사람 사이를 순식간에 친밀하게 만들잖아요. 어떤 방법을 쓰든 본질은 상대를 즐겁게 해주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평소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는 겁니다. 저 역시 아직도 배워가는 중이고 항상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나 너무 심심해라고 말을 걸어온다면 머뭇거리기보다는 좋아. 이제 내가 할 일이 생겼군. 그 심심함을 풀어주겠어라며 가벼운 결심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요. 이제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조금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심심하다고 메시지를 보내온 적이 있었는데 정말 긴장되더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먼저 말을 걸어주니 기쁜 마음과 동시에 두려움이 확 엄습했죠. 이 기회를 망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냈습니다. 심심해라는 말 뒤에는 분명 나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테니까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해보자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내가 지금부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 텐데 들어볼래라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때 미리 준비해둔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순간적으로라도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대가 그러라고 하기에 제가 최근에 겪은 소소하지만 인상적인 상황을 떠올렸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어떤 부모와 아이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아이가 이 사탕이 맛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탕을 들고 부모님에게 이거 사주면 나중에 내가 2배로 갚을게라고 약속하던 장면이 떠올랐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며 아마 그 아이는 나중에 사탕 2개 사서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2배를 갚으려 했을까라고 장난스럽게 상상해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웃다 보니 어느새 대화가 되살아났습니다. 상대도 그 이야기에 반응하며 나도 어릴 때는 부모님께 나중에 꼭 효도할게 하면서 이것저것 사달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 약속을 다 지킨 건지 모르겠다며 돌아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서로의 어릴 적 추억 이야기가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심심함은 사라지고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됐죠. 그 뒤로 상대가 너랑 얘기하니까 즐겁다라고 말해줬는데 정말 뿌듯하고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딱히 대단한 이야깃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보고 듣는 사소한 장면이나 생각들을 조금만 흥미롭게 전달하면 충분히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심심함은 기다란 터널과도 같아서 누군가의 사소한 한마디가 터널 끝에 작은 불빛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불빛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밝은 밖으로 나와 함께 웃고 떠들게 되죠. 그렇다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을까요? 혹시 누군가가 먼저 심심해라고 다가왔는데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지둥하다가 대화를 놓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상대의 심심함을 멋지게 달래주면서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자신만의 대화 패턴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지만 진짜 어려운 건 딱 첫 마디를 어떻게 뱉느냐, 그리고 그 다음 2~3마디를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심심해라고 말한 상대는 사실 일종의 초대장을 보내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그 초대장을 받은 순간 어떤 메시지를 적어 되돌려 보낼지 고민해야 하죠. 그냥 그래, 나도 심심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기회에 즐거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말이죠. 물론 때로는 대화가 길어지지 않고 금방 끝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시도해 보지 않는다면 늘 아쉬움만 남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겁이 많아서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애매한 멘트를 날리고 결국 상대가 그래, 나중에 또 이야기하자라며 끝내버리는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제가 조금씩 배우고 연습하면서 이제는 심심해라는 말이 들려오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심심함은 단순히 지루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를 갈망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정보를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 따뜻한 공감을 원하는 마음일 수도 있죠.
그러니 우리의 역할은 그 갈망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만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꼭 대단한 경험담이나 엄청난 지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고 평범한 이야기도 그 안에 감동이나 재미를 담아 전하면 충분히 의미가 생기니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포인트는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내 쪽에서 먼저 제공한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심심해라고 묻는 건 상대에게 답변에 부담을 지우는 형태죠. 하지만 너가 심심하다니, 그렇다면 내 비밀 하나를 알려줄까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뭔데 하며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호기심은 대화를 지속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죠. 이 비밀이라는 것도 꼭 특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실 나 요즘 밤마다 몰래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 같은 사소한 고백도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밀이라는 말이 주는 묘한 느낌이에요. 비밀이라니 뭘까 하고 귀가 솔깃해질 테고, 그럼 상대는 주목하게 되죠. 그렇게 관심을 사로잡은 뒤에는 이제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진짜 이거 들키면 곤란하거든 같은 말을 덧붙이며 장난스럽게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대화는 진중한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머러스한 접근이 늘 통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진지하게 감정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농담을 너무 남발하면 오히려 겉도는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몇 마디 주고받았을 때 상대가 웃는 이모티콘을 자주 쓰는 편인지 아니면 고민을 털어놓는 듯한 분위기인지 이런 걸 살피면서 톤을 조절해야 해요. 만약 상대가 조금 우울해 보이거나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면 그래, 요즘 많이 힘든가 봐. 어떤 마음으로 진해하고 부드럽게 문을 열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공감이나 위로를 건넬 수도 있고요. 결국 대화의 본질은 함께 감정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심하다는 감정 역시 마음 한켠에서 뭔가를 나누고 싶다는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야 해요. 심심하다고 하네, 귀찮은가 보다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오, 이 사람이 지금 내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순간이구나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곧바로 무슨 말부터 해야 하지 하고 겁먹기보다는 좋아, 이 친구의 마음에 밝은 빛을 조금이나마 전해줘야지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도 완벽한 화수를 갖춘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대화를 이어가는 능력이 나아졌다고 느낍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상대의 말을 대하는 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심심해라는 메시지를 보면 재밌겠는데 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 짧은 한마디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도 약간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내 일상 중에서 작은 웃음거리를 찾아내거나 최근에 읽은 책이나 본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떠올리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이건 어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내보기도 하죠. 그렇게 주고받다 보면 어느새 두 사람만의 작은 세계가 형성됩니다. 이게 바로 대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심심함이란 것으로 보면 그저 단조롭고 공허한 상태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소중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욕구를 존중해주고 작은 불씨를 크게 피워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비결이 아닐까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통해 혹시라도 앞으로 누군가 심심하다라고 말을 걸어온다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진솔하게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든 크든 함께 웃을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면서
사소한 일화나 감정도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교감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마무리를 지으려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심심함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는 결국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 말로도 대화를 싹 자를 수 있고 혹은 그 한마디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언제나 마음의 문을 조금 더 활짝 열어두고 상대의 심심함을 환영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에게 즐겁고 따뜻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조금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심심하다고 메시지를 보내온 적이 있었는데 정말 긴장되더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먼저 말을 걸어주니 기쁜 마음과 동시에 두려움이 확 엄습했죠. 이 기회를 망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냈습니다. 심심해라는 말 뒤에는 분명 나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테니까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해보자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내가 지금부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 텐데 들어볼래라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때 미리 준비해둔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순간적으로라도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대가 그러라고 하기에 제가 최근에 겪은 소소하지만 인상적인 상황을 떠올렸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어떤 부모와 아이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아이가 이 사탕이 맛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탕을 들고 부모님에게 이거 사주면 나중에 내가 2배로 갚을게라고 약속하던 장면이 떠올랐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며 아마 그 아이는 나중에 사탕 2개 사서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2배를 갚으려 했을까라고 장난스럽게 상상해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웃다 보니 어느새 대화가 되살아났습니다. 상대도 그 이야기에 반응하며 나도 어릴 때는 부모님께 나중에 꼭 효도할게 하면서 이것저것 사달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 약속을 다 지킨 건지 모르겠다며 돌아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서로의 어릴 적 추억 이야기가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심심함은 사라지고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됐죠. 그 뒤로 상대가 너랑 얘기하니까 즐겁다라고 말해줬는데 정말 뿌듯하고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딱히 대단한 이야깃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보고 듣는 사소한 장면이나 생각들을 조금만 흥미롭게 전달하면 충분히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심심함은 기다란 터널과도 같아서 누군가의 사소한 한마디가 터널 끝에 작은 불빛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불빛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밝은 밖으로 나와 함께 웃고 떠들게 되죠. 그렇다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을까요? 혹시 누군가가 먼저 심심해라고 다가왔는데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지둥하다가 대화를 놓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상대의 심심함을 멋지게 달래주면서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자신만의 대화 패턴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지만 진짜 어려운 건 딱 첫 마디를 어떻게 뱉느냐, 그리고 그 다음 2~3마디를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심심해라고 말한 상대는 사실 일종의 초대장을 보내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그 초대장을 받은 순간 어떤 메시지를 적어 되돌려 보낼지 고민해야 하죠.
그냥 그래, 나도 심심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기회에 즐거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말이죠. 물론 때로는 대화가 길어지지 않고 금방 끝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시도해 보지 않는다면 늘 아쉬움만 남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겁이 많아서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애매한 멘트를 날리고 결국 상대가 그래, 나중에 또 이야기하자라며 끝내버리는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제가 조금씩 배우고 연습하면서 이제는 심심해라는 말이 들려오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심심함은 단순히 지루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를 갈망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정보를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 따뜻한 공감을 원하는 마음일 수도 있죠. 그러니 우리의 역할은 그 갈망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만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꼭 대단한 경험담이나 엄청난 지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고 평범한 이야기도 그 안에 감동이나 재미를 담아 전하면 충분히 의미가 생기니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포인트는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내 쪽에서 먼저 제공한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심심해라고 묻는 건 상대에게 답변에 부담을 지우는 형태죠. 하지만 너가 심심하다니, 그렇다면 내 비밀 하나를 알려줄까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뭔데 하며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호기심은 대화를 지속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죠. 이 비밀이라는 것도 꼭 특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실 나 요즘 밤마다 몰래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 같은 사소한 고백도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밀이라는 말이 주는 묘한 느낌이에요. 비밀이라니 뭘까 하고 귀가 솔깃해질 테고, 그럼 상대는 주목하게 되죠. 그렇게 관심을 사로잡은 뒤에는 이제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진짜 이거 들키면 곤란하거든 같은 말을 덧붙이며 장난스럽게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대화는 진중한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머러스한 접근이 늘 통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진지하게 감정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농담을 너무 남발하면 오히려 겉도는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몇 마디 주고받았을 때 상대가 웃는 이모티콘을 자주 쓰는 편인지 아니면 고민을 털어놓는 듯한 분위기인지 이런 걸 살피면서 톤을 조절해야 해요. 만약 상대가 조금 우울해 보이거나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면 그래, 요즘 많이 힘든가 봐. 어떤 마음으로 진해하고 부드럽게 문을 열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공감이나 위로를 건넬 수도 있고요. 결국 대화의 본질은 함께 감정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심하다는 감정 역시 마음 한켠에서 뭔가를 나누고 싶다는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야 해요. 심심하다고 하네, 귀찮은가 보다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내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순간이구나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곧바로 무슨 말부터 해야 하지 하고 겁먹기보다는 좋아, 이 친구의 마음에 밝은 빛을 조금이나마 전해줘야지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도 완벽한 화술을 갖춘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대화를 이어가는 능력이 나아졌다고 느낍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상대의 말을 대하는 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심심해라는 메시지를 보면 재밌겠는데 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 짧은 한마디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도 약간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내 일상 중에서 작은 웃음거리를 찾아내거나 최근에 읽은 책이나 본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떠올리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이건 어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내보기도 하죠. 그렇게 주고받다 보면 어느새 두 사람만의 작은 세계가 형성됩니다. 이게 바로 대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심심함이란 겉으로 보면 그저 단조롭고 공허한 상태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소중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욕구를 존중해주고 작은 불씨를 크게 피워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비결이 아닐까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통해 혹시라도 앞으로 누군가 심심하다라고 말을 걸어온다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진솔하게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든 크든 함께 웃을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면서 사소한 일화나 감정도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교감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마무리를 지으려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심심함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는 결국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 말로도 대화를 싹 자를 수 있고 혹은 그 한마디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언제나 마음의 문을 조금 더 활짝 열어두고 상대의 심심함을 환영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에게 즐겁고 따뜻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조금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심심하다고 메시지를 보내온 적이 있었는데 정말 긴장되더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먼저 말을 걸어주니 기쁜 마음과 동시에 두려움이 확 엄습했죠. 이 기회를 망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냈습니다. 심심해라는 말 뒤에는 분명 나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테니까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해보자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내가 지금부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 텐데 들어볼래라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때 미리 준비해둔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순간적으로라도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대가 그러라고 하기에 제가 최근에 겪은 소소하지만 인상적인 상황을 떠올렸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어떤 부모와 아이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아이가 이 사탕이 맛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탕을 들고 부모님에게 이거 사주면 나중에 내가 2배로 갚을게라고 약속하던 장면이 떠올랐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며 아마 그 아이는 나중에 사탕 2개 사서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2배를 갚으려 했을까라고 장난스럽게 상상해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웃다 보니 어느새 대화가 되살아났습니다. 상대도 그 이야기에 반응하며 나도 어릴 때는 부모님께 나중에 꼭 효도할게 하면서 이것저것 사달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 약속을 다 지킨 건지 모르겠다며 돌아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서로의 어릴 적 추억 이야기가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심심함은 사라지고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됐죠. 그 뒤로 상대가 너랑 얘기하니까 즐겁다라고 말해줬는데 정말 뿌듯하고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딱히 대단한 이야깃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보고 듣는 사소한 장면이나 생각들을 조금만 흥미롭게 전달하면 충분히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심심함은 기다란 터널과도 같아서 누군가의 사소한 한마디가 터널 끝에 작은 불빛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불빛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밝은 밖으로 나와 함께 웃고 떠들게 되죠. 그렇다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을까요? 혹시 누군가가 먼저 심심해라고 다가왔는데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지둥하다가 대화를 놓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상대의 심심함을 멋지게 달래주면서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자신만의 대화 패턴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지만 진짜 어려운 건 딱 첫 마디를 어떻게 뱉느냐, 그리고 그 다음 두세 마디를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심심해라고 말한 상대는 사실 일종의 초대장을 보내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그 초대장을 받은 순간 어떤 메시지를 적어 되돌려 보낼지 고민해야 하죠. 그냥 그래, 나도 심심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기회에 즐거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말이죠. 물론 때로는 대화가 길어지지 않고 금방 끝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시도해 보지 않는다면 늘 아쉬움만 남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겁이 많아서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애매한 멘트를 날리고 결국 상대가 그래, 나중에 또 이야기하자라며 끝내버리는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제가 조금씩 배우고 연습하면서 이제는 심심해라는 말이 들려오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심심함은 단순히 지루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를 갈망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정보를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 따뜻한 공감을 원하는 마음일 수도 있죠. 그러니 우리의 역할은 그 갈망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만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꼭 대단한 경험담이나 엄청난 지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고 평범한 이야기도 그 안에 감동이나 재미를 담아 전하면 충분히 의미가 생기니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포인트는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내 쪽에서 먼저 제공한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심심해라고 묻는 건 상대에게 답변에 부담을 지우는 형태죠. 하지만 너가 심심하다니, 그렇다면 내 비밀 하나를 알려줄까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뭔데 하며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호기심은 대화를 지속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죠. 이 비밀이라는 것도 꼭 특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실 나 요즘 밤마다 몰래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 같은 사소한 고백도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밀이라는 말이 주는 묘한 느낌이에요. 비밀이라니 뭘까 하고 귀가 솔깃해질 테고, 그럼 상대는 주목하게 되죠. 그렇게 관심을 사로잡은 뒤에는 이제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진짜 이거 들키면 곤란하거든 같은 말을 덧붙이며 장난스럽게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대화는 진중한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머러스한 접근이 늘 통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진지하게 감정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농담을 너무 남발하면 오히려 겉도는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몇 마디 주고받았을 때 상대가 웃는 이모티콘을 자주 쓰는 편인지, 아니면 고민을 털어놓는 듯한 분위기인지, 이런 걸 살피면서 톤을 조절해야 해요. 만약 상대가 조금 우울해 보이거나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면, 그래, 요즘 많이 힘든가 봐. 어떤 마음으로 진해하고 부드럽게 문을 열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공감이나 위로를 건넬 수도 있고요. 결국 대화의 본질은 함께 감정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심하다는 감정 역시
마음 한켠에서 뭔가를 나누고 싶다는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야 해요. 심심하다고 하네, 귀찮은가 보다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내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순간이구나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곧바로 무슨 말부터 해야 하지 하고 겁먹기보다는 좋아, 이 친구의 마음에 밝은 빛을 조금이나마 전해줘야지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도 완벽한 화술을 갖춘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대화를 이어가는 능력이 나아졌다고 느낍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상대의 말을 대하는 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심심해라는 메시지를 보면 재밌겠는데 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 짧은 한마디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도 약간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내 일상 중에서 작은 웃음거리를 찾아내거나 최근에 읽은 책이나 본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떠올리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이건 어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내보기도 하죠. 그렇게 주고받다 보면 어느새 두 사람만의 작은 세계가 형성됩니다. 이게 바로 대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심심함이란 겉으로 보면 그저 단조롭고 공허한 상태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소중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욕구를 존중해주고 작은 불씨를 크게 피워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비결이 아닐까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통해 혹시라도 앞으로 누군가 심심하다라고 말을 걸어온다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진솔하게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든 크든 함께 웃을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면서 사소한 일화나 감정도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교감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마무리를 지으려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심심함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는 결국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 말로도 대화를 싹 자를 수 있고 혹은 그 한마디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언제나 마음의 문을 조금 더 활짝 열어두고 상대의 심심함을 환영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에게 즐겁고 따뜻한 시간이 될 겁니다.